안녕하세요.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1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편작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의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제 의신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사마천이 이분의 삶을 어떻게 찾아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작의 모습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주 그냥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겼죠. 2500년 전에 그려놓은 그림이냐, 저 사람이 정말 편작이 맞느냐, 그건 아니고 약간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상상을 통해서 그려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작을 설명하면서 이런 주제를 붙여봤어요. 필요한 곳에 항상 있었던 명의 편작. 편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세기경 제나라 발해 출신의 명의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은 진씨이고 원린, 그 다음에 노나라, 당시 이제 거의 노나라였기 때문에, 노나라 의사였기 때문에 노의라고도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마천의 소개에 의하면 그가 청년 시절에 여행객의 숙소로 사용되던 한 여관에서 일을 하던 중 장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사마천의 묘사에 의하면은 이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정성을 다해서 대하고 그 행동이 아주 진중하고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장상군이라는 사람이 눈여겨서 이 편작을 보게 됐겠죠. 그래서 어느 날 장상군이 편작을 불러서 약을 하나 주면서, 내가 의사인데 나이가 들었고 의술을 펼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자네가 좀 이 일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약을 먹으면 신비로운 능력이 생길 것이니 그 능력을 가지고 의술을 잘 펼치기 바란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약방문이라든가 그가 모았던 많은 의서들을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편작이 이제 장상군 이 노인이 시키는 대로 그 약을 먹고 한 30일 정도가 지나니까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벽이 있는데 벽을 뚫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몸도 열어보지 않고 그 몸 속에 있는 어떤 질병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장상군이라고 하는 사람과 편작의 만남에서 주요한 근거가 된 게 뭐냐면은 지금 사마천이 줄곧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인의예요. 인의. 항상 성심을 다해서 어떤 그 위선적인 내용도 없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장상군이 편작에게 그 중요한 업무를 전수를 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편작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질병을 어루만지고 백성들의 편에서 인의로 의술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대부분 뭐냐면 겸손한, 이런 표현이 붙어요. 겸손. 우리는 의사분들은 항상 선생님이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던 적던 의사 선생님. 왜?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날 때는 우리가 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내 병을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사는 언제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의사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기 쉬운데, 편작은 그 앞에 늘 겸손한
이런 말이 붙습니다. 사마천의 열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일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제나라 환공, 이것을 이제 환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나라 환공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편작이 이제 제나라에 갔을 때 그 제나라의 환공이 임금이에요. 임금이 편작의 명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보세요. 편작의 명성을 알았기에 손님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근데 첫 만남에서 편작은 환공의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피부에 지금 임금님께서는 피부에 병이 있어서 지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이 깊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환공의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지금 멀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작은 보이잖아요. 그게.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작이 돌아가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체로 의원이란 자들은 이익에 눈이 멀어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들어 공을 세우려 하는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편작이라는 사람의 명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인의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명성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들을 통틀어 가지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의사들은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들어서 자기 공을 세우고 이건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닷새 후에 또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또 편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혈맥에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이번에는 위와 장 사이에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환공이 편작을 볼 때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치료를 해야 된다. 나를 어떻게 좀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이런 태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만남에서 편작이 환우의 얼굴을 이렇게 살핀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러서 묻습니다. 왜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밑에 여러분들 잘려서 좀 안 보이는데 발병을 해서 피부에 그 조짐이 보일 때는 탕약이나 고약을 붙여서,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치료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자라서 혈맥에 병이 머물 때는 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방치를 해서 위와 장으로 병이 퍼졌을 때 그때도 약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방치를 하다가 그 병이 마지막으로 골수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당시에 이제 사람의 생명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이 나타난다 해도 신이 사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이런 어떤 신이 나타난다 그래도 골수에 퍼진 병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미 환우는 이미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못 산다는 얘기죠. 실제 그렇게 됐고요. 편작은 인간이 정말 고치기 힘든 6가지 불치병 혹은 그 병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하고 방자하여 병의 발생 원인과 이유를 꼼꼼히 따지지 않는 것. 두 번째, 재물이 아까워. 재물이 아까워 병이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 이런 태도. 세 번째, 입고 먹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네 번째는 음과 양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 오장에 흐르는 길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 어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화 같은 거예요. 화. 어떤 정신적인 그런 기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 그럼 뭐죠? 음과 양의 특성을 아주 기본, 우리가 다 정답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몸에 좋은, 무엇이 건강에 유익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불안하게 하는 것. 다섯 번째, 약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하게 되도록 방치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당의 말만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 편작이 말하는 우리 몸과 어떤 병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바로 불치병을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났는데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편작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마천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명성이 있는 의사예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소문을 갖고 있는 그런 의사예요. 이 사람이 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 있어도 그 명성을 듣고 아픈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벌써 이게 사마천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편작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다.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괭나라의 태자를 입건전에 살려낸 얘기,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제나라 황공의 어떤 발병과 전이를 정확하게 찾아낸 일, 뭐 문후 같은 사람들이 편작을 찾아가지고, 임금들이잖아요. 임금들이 편작을 찾아서 어떤 자신의 건강 문제를 물어봤던 일, 이런 것들이 소문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도 편작에 손이 닿기만 하면 죽어가는 환자라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터지면서 편작은 아주 신에 버금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편작은 자신의 의술을 부와 명예를 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문과 장숙의 이야기를 할 때 주문과 장숙이라는 사람이 전혀 사마천에게 비슷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주문이라는 사람과 달리 장숙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훨씬 법과 권력을 쥐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향점은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사, 그것도 어떤 의사예요? 신처럼 대우받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어떤 병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의사, 얼마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부를 추구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부를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자신의 의술을 그것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이 이 편작을 묘사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편작은, 사마천의 말입니다. 편작은 한단, 조나라의 수도였던 곳인데요. 한단을 지나갈 때 이곳 사람들이 부녀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부인과 의사가 되었고 부인병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말이에요. 주나라 천자가 머물고 있던 낙양을 지날 때에는, 낙양에서 잠시 머물 때에는
주나라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함을 알고 노인들의 귀병, 노인들병을 집중해서 시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함양에 머물 때에는 진나라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이처럼 편작은 각 지역의 풍속과 환경에 따라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어서 진료 과목을 바꾸었다. 이게 사마천의 편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 명예, 그 업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료가 무엇인지 그것에 맞게끔 자기가 의술을 펼쳤다 이 얘기예요. 편작은 자신의 부와 명예에 안주하지 않았고 군림하지도 않았어요. 여러 지역을 찾아다녔고 또 그 지역의 습속과 환경들을 잘 검토를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치료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 이게 바로 사마천이 찾아낸 편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에서 읽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근데 거기에 뭐 제사장이나 율법사, 뭐 종교 지도자, 당시 사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보고 다 지나치죠. 그런데 그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잘 상대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의원한테 보내 자기 돈을 내서 이 사람을 치료하게 만들죠.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맨 나중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어떤 행동을 잘했느냐 누가 정당한 행동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너네도 그렇게 해. 편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늘 겸손하고 신중하고 절제되고 인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비법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의술을 갖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어떤 그 치료에 대한 명성, 성과 이런 것들이 쌓이게 돼서 나중에는 명의,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거를 치료해 준다. 거기에 자신의 능력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작을 필요한 곳에 늘 있었던 항상 겸손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편작의 삶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필요한 사람이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관계들, 그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있었던 편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14번째 이야기, 2500년 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그런 소중한 의사 편작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